예, 안녕하십니까. 이종국입니다. 나는 미래에서 온 게 아니고 현재고, 그죠? 예. 저 큰 화면 별로 안 좋아해요, 여러분. 오늘 방송하다가 느낌 되면 뭐 얘기하고, 그렇지 않으면 빼겠습니다. 지금 우리 진행자, 근데 내가 이윤지 진행자라고 하면 아마 이토마토 사람들 되게 싫어할 거예요, 아마. 맞죠? 이름을 기억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권미란 앵커, 다 앵커는 이름 기억하는 거 맞는 거 아닌가요? PD 이름은 모를 수 있어도. 그래도 배성찬 PD는 진짜 넘버 원입니다. 진짜 그릇이 크고, 여러분들하고 내가 지금 방송하는, 이게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배성찬 PD의 그 어떤 사회적인 어떤 처세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내가 여러분들한테 변곡점에서 나는 방송을 빠지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할 때, 이 PD하고는 죽어도 그게 안 되고, 뭐 그런 거지, 뭐 특별한 뭐 사건, 사고 이런 거 아니에요. 내가 기억하는 PD는 배성찬 PD. 예, 그 사람 이름만, 그 PD 이름만 기억합니다. 자, 넘어가고, 지금 이윤지 그 진행자 앵커가 인공지능을 얘기해서 한마디 하는데, 지금 여기 보이시죠, 여러분? 오늘 원래 인공지능이 먼저 나올 게 아니었었는데 내가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6월 5일이거든요. 여기에 인공지능이라는 걸 가지고 내가 검색해서 이 방송에서 한 얘기 한 거예요. AI는 다방면으로 하반기도 지속된다. 핵심 주도주로 얘기할 때. 이거 여러분들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약주도 3분기에 가장 돋보일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김봉만 전문가가 제약주를 나보다 더 잘해서 그 내가 미스터 진단에서 차바이오텍 그 지난주에 질문 그 진단해 준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 김봉만 전문가 진짜 최저점에서 좋게 얘기하는 거 내가 슬쩍 본 거예요. 사람들은 얘기 안 하면 모르죠. 김봉만이 좋다라고 하니까 나도 좋다라고 얘기했다. 되게 솔직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미래에서 온 게 아니고 현재에서 온 거고요. 대신 950년 전에 잠깐 여기 한번 왔다 간 적이 있긴 있는데 뭐 그런 얘기하면 좀 이상한 사람 될 수 있으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우선 인공지능만 볼게요. 키워드 인공지능 모양을 만들고 있음. 요 표시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색깔 칠 안 해도 이거 따라가서 보셔야 돼요. 인공지능 한번 보세요. 인공지능. 그다음에 저 인공지능이 왜 중요한 거냐면은 그 월별 필살기하고 중심이론 6대 필살기를 얘기할 때 이제 인공지능을 얘기한 게 중요한 겁니다. 중심이론 6대 필살기 부분에 인공지능 여기 나오죠. 그리고 이제 또 한 단계 더 지나가면 쟤들이 연도로 기준으로 할 때 이제 3분기가 마무리가 되고 4분기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연도별 필살기상 여러분들 제뉴얼 이펙트라고 있어요. 1월 효과. 그다음에 이제 내가 실적도 좀 얘기를 할 텐데 실적을 언제 시키는 거냐면 5월 달, 4월 말에서 5월 달이 분기 실적이 나와요. 그리고 끄트머리가 아마 5월 15일 플러스 마이너스. 그다음에 2분기 실적은 8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7월 달부터 부각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8월 달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종목 진단해 줄 때 내가 내 스스로 펀더멘탈을 강조하거나 실적을 강조하는 사람들한테 로봇이나 인공지능 물어보면 좋은 얘기 못 들을 거고 나는 성장성을 높이 보기 때문에 나한테 물어보면 좋게 얘기한다라고 내가 내 입으로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따가 시간 되면 하나씩은 찾아 보여줄 겁니다. 그게 경험치에서 나오는 겁니다. 경험치. 8월 달은 일반적으로 약세장일 경우가 많다라는 것도 경험치. 8월 달에 약세장이면 10월 달 폭락장이 없어지는 것도 경험치. 그게 중심이론 6대 필살기, 월별 필살기라고 하는 겁니다. 자, 패스. 인공지능 로봇은 자체적으로 매력. 그 다음에 여기 또 나오죠, 여러분.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게 내가 내 스스로 얘기한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7월 17일 날, 7월 17일 날 이종복의 진가는 오늘장 인공지능 로봇에 있다라고 내가 내 입으로 얘기했고 조회수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아무도 거들떠도 보지 않을 때, 아무도 안 거들떠 볼 때 이 종목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이유가 중심이론이라는 기법과 순환매라는 기법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다 알려주죠, 여러분들한테. 그리고 주식시장이 하락 중에 있을 때 반등 타이밍을 내가 중심이론 강조하는 8월 21일 플러스 마이너스서부터 반등으로 본다라는 얘기도 8월 10일 타이밍에 얘기해 줬을 거고요. 이 모든 게 중심이론 순환매 주도주에서 나오는 거다. 이 얘기 해드리고 잘하면, 근데 아마 여기 이토마토 PD는 알 텐데, 내가 여러분들 주식 사자마자 무조건 수익 나는 전설의 비책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뭐 100% 알려달라고 하겠죠. 그거 내가 이따가 만약에 시간 되면 얘기해 드릴 테니까 한번 잘 참고하십시오, 여러분. 전설의 비책입니다. 전설의 비책.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썸네일로 쓰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확인했죠, 여러분. 아무도 거들떠 보지도 않을 때 이 종목은 이토마토 시청자들한테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냐면 아무도 거들떠도 보지 않을 때는 거래량이라든가 이게 급감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슬쩍 지나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슬쩍 지나가면서. 근데 인포뱅크는 어제는 슬쩍 지나가면서 얘기한 게 아니고 대놓고 얘기했을 겁니다. 어때요, 여러분? 한 방 쓰니까. 근데 내가 이 얘기까지 하는데 지금 8분 걸린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유비벨룩스가 먼저 날아간 거고, 여러분들은 권미란 앵커하고 내가 방송할 때 하이비전 시스템도 7개 정도의 일곱 글자의 초성이 희으신 걸로 한번 얘기해갖고 한번 떴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 퓨런티어 때문에. 보면 오늘장 다 날라가고, 여기 지금 내 방송 보는 사람들 중에 모토릭스라는 주식을 지난주 이종복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 할 때 이것도 내가 주봉으로 긍정으로 얘기해줬던 주식이에요. 이게 다 자율주행입니다. 이걸 알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본방송을 이야기하겠습니다. 핵심 주도주 추세와 패턴 마무리고, 8월 28일 날 달러서부터 얘기 다 해드렸어요. 그 다음에 나스닥 15,250 플러스 마이너스 15,500. 보다시피 나스닥은 이종복이가 지지저항 얘기하면 거의 100점 100승이죠, 여러분. 내가 이 당까지 얻어가면서 해외 선물을 3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국장은 지지저항이 기가 막힙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미국의 눈치도 봐야 되고 중국의 눈치도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도 순간적으로 2시 타이밍이거든요. 2시 타이밍에 항상 변동성이 왜 생기는지 아십니까? 중국하고 항생이 개장하는 시간이고 내가 방송하는 10시 45분 타이밍이 어떤 시간인지 아시죠? 항생시장 프리마켓이 10시 15분에 개장을 해요. 그리고 본 시장이 10시 30분에 개장을 한단 말입니다. 진짜 변동성이라는 변동성이 가장 완벽하게 나오는 타이밍에 이 담당 PD는 방송 프로그램을 거기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거 알고 가시라고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나스닥 시장이든 뭐든 간에 저항이 먼저 나왔다라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지난주 방송이었고 인공지능 로봇까지 가다가 내용이 너무 완벽해서 일부러 끊을 때 거의 마지막 끝자락에 끄는 게 마음이하고 로봇 관련주였지 않습니까? 그거 잘 참고하고 계셔야 돼요. 여기 보면 내가 저렇게 글을 써줘도 되는 사람만 되는 게 현실이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립니다. 내가 엊그저께 끝난 중심이론 온라인 강좌 진짜 편안하게 돈 벌고 싶으면 그거 지금이라도 녹화라도 들어라. 이 얘기하고 지금부터 갈게요. 진짜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여기 보면 다 빼고 갖겠습니다. 다 빼고 오늘 현재 기준에는 단기 낙폭과대 및 저점 종목이 양호하다고 돼 있죠. 여러분 분명히 이게 지난주 방송이에요. 8월 28일 오늘 현재 기준에는 단기 낙폭 및 저점 종목이 양호하다고 하고
주도주 내에서는 세부 섹터로 구분해서 순환매를 노리는 게 양호하다고 분명히 얘기를 해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포스코 그 다음날 48만 원 할 때 쫓아 들어가가지고 밀린다고 어떡하냐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글로 적어줘도.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해줘도 포스코 쪽 그 주도주 쪽 배터리 관련주 6월 달에도 똑같은 얘기할 때 6월 초중순 타이밍 언저리까지는 먼저 올라갔으나 그 뒤에 밀려 내려가면서 그 배터리 장비 쪽의 종목들 급등했다라고 하면서 에코앤드림서부터 PNT서부터 이런 주식이 명품이다는 얘기 해줬지 않습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게 왜 그린 거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순환매와 중심이론 그다음에 시장의 틀을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여기 보면 종합주가지수가 340에서 343 정도를 이종복은 나스닥이 이 지수 때면 여기가 적정 수준으로 본다라고 얘기는 했어도 여러분들한테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여기 보면 우리나라는 333, 337, 340 저항까지도 알려줬거든요. 어제 오늘 타이밍이 요 337쪽을 자꾸 가려고 하는 타이밍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들이 탄력이 안 나와야 정상인 거죠. 두 번째, 추세가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는 상태에서 그래서 순환매를 정확히 이해하라고 하는 거예요. 추세가 상승 추세가 반등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반등이 나오려고 하는 지점에서 반등이 나오다 보니까 지수가 저점이 어느 정도 확인되니까 그 주도주든 아니면 주도주가 될 만한 섹터든 그쪽에서 순환매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히죠. 그러면 또 여기서는 이건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 그 결론을 얘기해 드릴까요? 결론이 중요하죠. 일반인들은 오늘 밤 지표는 미국장이 혼조 지표입니다. 처음에는 올라갔다가 두 번째는 밀릴 거예요, 아마. 그리고 내일 지표는 미국장이 밀릴 지표예요. 그러면은 내일 미국장이 밀리면 우리나라가 모레는 우리나라도 밀릴 수가 있죠. 그때 분명히 개파락의 양봉 나올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날 그 다음날 고용이 대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고용은 민간이 급격히 줄어들었어요. 실업률은 3.5까지 뚝 떨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금요일 날 실업률이 높게 나오면 미국장 또 쏠 거거든요. 그러면 오늘과 내일 사이로 2차 전지 핵심주들이 흐르면 그걸 매수하는 게 분할 매수. 매수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복잡하니까 패스하고 이종복 얘기는 결론이 중요합니다. 결론이. 그리고 과거형이냐 현재형이냐가 중요해요. 과거형으로 얘기하는 것은 일주일 전에 그런 식으로 해주고 대박난 거 잘난 척을 하는 게 아니에요. 순환매를 얘기하려면 뭐 어떤 비교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장에서도 이렇게 맞춰줬고 지금은 이쪽을 예측하고 있으니 내가 하는 얘기가 맞을 확률이 높다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잘난 척을 하는 게 아니고. 근데 그게 너무 잘났죠,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서 내 말 틀렸습니까? 채팅으로 해줘야죠, 그런 거. 내가 누차 얘기하지만 내 말은 모두가 VOD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고 고개도 이렇게 하니까 거꾸로 가니까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 이렇게 올라가라고. 근데 이게 방향이 바뀌니까 내가 도형에서 이게 뒤집는 게 약한데 어쨌든 패스. 확인했죠, 여러분?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해주면 이종복은 여러분들한테 흔들려도 반등을 본다고 했고요. 중심이론 강좌 때부터 내가 중심이론 강조하는 데부터 반등으로 본다라는 것도 얘기해줬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8월 25일 미스터 진단에서 변동성 지수하고 환율을 가지고 잭슨홀에서 파웰이 초라고 하면 좀 그렇고 나쁜 말을 안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서 막 그런 얘기 여러분들한테 해줬어요. 근데 이번 주에 대박이 난 게 뭐죠, 여러분? 이번 주 대박은 순환매로 반도체, 인공지능, 로봇 이쪽에서 이번 주에 대박이 난 거고 2차 전지는 지난주하고 월화 타이밍까지가 고점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눌리고 있는 겁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썸네일 얘기해 드릴게요. 최근 1주일에서 2주 사이의 썸네일은 전체적인 시장에 관한 썸네일이 들어갔었어야 돼요. 근데 이토마토 PD가 그걸 보여줄지 안 보여줄지 모르겠지만 안 보여주는 게 낫겠죠? 왜냐면 같은 이토마토 소속이니까. 썸네일을 정상적으로 내가 이야기한 시장의 썸네일을 쓰면 조회수가 만대로 뚝 떨어지고요. 에코프로, 그러니까 에코프로나 포스코 홀딩스 지금이라도 매도할까 하고서 물음표 치면 아마 오늘 조회수 5만 나올 거래요. 100%. 그러면 에코프로하고 포스코를 지금이라도 매도할까라고 말을 해놓고 내용은 인공지능이고 막 그래버리면은 앞뒤가 안 맞죠. 그래서 내가 그걸 싫어하는 겁니다. 이거 진짜 엄청나게 중요한 거고, 특히 나를 최근에 본 사람들은 주식으로 돈 벌고 싶으면 지나간 VOD 10개만 봐도 돼요. 지나간 VOD 딱 10개만. 그럼 여러분들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다. 이 얘기 하고 갈게요. 인공지능 로봇이 급등, 이것도 결과론.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만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마음이 설명하는 대목이에요, 여러분. 25,000원에서 그 이하는 매수. 보이시죠, 여러분? 이게 8월 28일 방송입니다. 8월 28일 방송. 이 주식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시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8월 16일 날 얘기한 것 중에 원래 솔브레인 홀딩스도 얘기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원래. 솔브레인 홀딩스. 전날 내가 위험을 감수하고 솔브레인 홀딩스를 긍정으로 얘기했었던 거예요. 거래량이 늘어나는 거. 요거 내 좀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쪽을 보시면은 제약주하고 중국 관련주하고 제약주 선별하라고 했는데 그 뒤에 이쪽 종목들이 급락하다가 어제쯤서부터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을 겁니다. 이게 다 중심이론 순환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7월 17일 방송은 아까 요거니까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격. 지금 내가 화면에 보여주는 걸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어제 구인 인원. 그러면 구인 인원이 왜 중요한지 이제 여러분들 오늘 하루 종일 기사에서 봤겠지만 또 이종복의 의견을 듣고 싶은 분들 많을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이게 왜 구인 인원이 급감해 갖고 지수가 급등한 거냐면 결론은 인건비예요. 임금이에요, 임금. 그 임금 말고 내 임금 해갖고 내 임금이라는 단어도 몇 번 얘기했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은 미국은 기업이 일할 사람을 뽑을 때 한 기업이 사람을 뽑으려고 해도 사람이 없어가지고 임금이 높아진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저렇게 구인 인원이 떨어져도 아직도 미국은 일할 사람보다는 일할 사람을 뽑는 기업이 더 많다 이거죠. 그치만 어쨌든 구인 인원이 점점 떨어지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A라는 물건을 살 때 50명이 사려고 할 때와 1명이 사려고 할 때 가격이 달라지죠. A라는 물건이 있는데 그 누구도 거들떠도 안 보면 그 가격은 매겨지지도 않고 그냥 기세적으로만 움직이죠.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인 인원이 떨어지면 결국은 이제 어느 정도 일할 사람하고 균형이 맞으니까 사람들도 취업하려고 막 그죠? 노력을 할 거고 그러다 보면 임금을 좀 적게 줘도 너 취업할 거야? 오케이 바리. 그러면 이제 임금이 떨어지겠죠. 그러면서 이제 취업이 만약에 잘 안 되면 실업자가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금요일 날 발표될 실업률도 지금 상황이라면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는 분명히 실업률이 올라갈 겁니다. 이것도 맞나 틀리나 보세요. 이게 내가 미래에서 왔다라고 하는 거지만 이건 중심이론과 이 펀더멘탈을 분석하고 예측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또 맞아요, 또 그렇게 얘기하면. 대신 그렇게 해서 만약에 미국이 날아간다 쳐도 우리나라는 지수가 350을 못 넘어갈 겁니다. 지금 당장은. 진짜 인생에 있어서 진짜 듣고 싶어도 못 듣는 얘기를 지금 또 들은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건데 그건 고용시장에 관한 것. 그러면 나머지 또 서비스업 시장에 관한 것서부터 이런 것도 봐야 되거든요. 그게 GDP라든가 이런 거. 그다음에 그 물가지표 그 PMI도 나올 때 보면 그 제조업 PMI 말고 비제조업 PMI, 서비스업 PMI 막 이런 PMI 있죠.
그것도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떨어지면 지수는 올라가 있을 텐데 그때 되면 어떤 기사가 나올 거냐면 봐라 이제 경기 침체다 이래가지고 또 장을 밀어버릴 거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이제 장이 밀리면 그때 이제 연준에서 꺼내는 카드가 뭐겠어요? 경기 부양. 물가 잡겠다고 금리 엄청나게 많이 올렸더니 고용 탄탄하고 뭐 그래서 근데 고용이 탄탄했던 게 아니에요. 일할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 더 줄 테니까 일하라고 해갖고 임금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 월급 많아지면 돈 잘 쓸 거 아닙니까? 그럼 소비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기업이 임금을 적게 주면 어떻게 돼요? 이제 지갑 닫겠죠. 경기도 안 좋아지니까. 그러면 미국장이 그걸로 밀릴 거예요. 그 다음에 연준에서 이제 우리가 물가 잡겠다고 죽어라고 금리 올렸는데 경기가 갑자기 1년도 안 돼갖고 이렇게 침체기로 왔어? 오마이갓 에브리바디. 전 세계의 주식 투자자여 나의 말을 주목하라. 고통은 끝났다. 이래버리면 또 날아가요. 어이가 없는 거죠. 그게 주식시장입니다. 그래서 이 지표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라는 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요.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보다 보면 35분이 지나면 이제 이토마토 PD가 좀 그 카트 좀 해주세요. 짤막짤막하게만 얘기할게요. 지표, 경제 지표의 중요성 해갖고 이종복이가 7월 28일 날도 지표 얘기 지금 한 얘기 미스터 진단에서 일부 시간에 죽어라고 얘기해줬고 그 다음에 7월 7일 날도 지표에서 죽어라고 얘기해줬고 그 다음에 4월 7일 날도 지표에서 중요하다는 거 죽으라고 얘기해줬고 진짜 지표에서 경제 지표의 중요성 해갖고 2월 17일 날도 CPI, GDP, PPI서부터 죽으라고 설명해줬죠 여러분. 다 여러분들한테 설명이 들어간 내용이고요. 25일로 쳐서 맨 우로 가야 되나? 여러분, 예. 이게 다음 주 시장 전략이거든요, 여러분. 다음 주 시장 전략 보면 이종복이가 여러분들한테 해외 시장 변동성 줄면 국내장 유리하면서 변동성 지속이면 감안은 해야 되지만 변동성 지수와 역외 환율 보면서 대응하면 어렵지 않을 것 이렇게 돼 있었습니까, 여러분?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이게 변동성 지수입니다. 지금 내가 보여주는 게 변동성 지수예요. 변동성 지수 차트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꺾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추세 패턴을 알면 61선, 121선, 241선 언저리까지 갔어요. 그럼 이거 당연히 부딪히고 밀리는 거 당연한 거죠. 지금 장이 반등 나오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근데 1, 2, 3로 빠져서 여기서 여기가 쐐기 패턴이고 여기서 여기가 쐐기 패턴이기 때문에 이게 이쪽에서 한 번은 다시 들릴 겁니다. 여기서 이제 들릴 때가 마지막 고비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들릴 때 얘들이 만약에 이걸 못 넘어가면서 다시 이쪽으로 오면서 여기를 깬다. 그럼 장 게임 끝나버려요. 여러분들 만고 땡 된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아마 언론이나 텔레비에 나와서 떠들어대는 보통의 수준들은 박스권 얘기하면서 막 그런 얘기 할 거거든요. 달러 얘기하고 막 이런 거. 그 달러 얘기하고 환율 얘기를 언제 해줬어야 된다고 여러분? 이종복이처럼 6월 달에.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내가 6월 23일 날 얘기해 줬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수가 한 단계가 높아진 거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면 환율은 언제든지 1350을 넘어간다라고 가정을 하고 달러가 만에 하나 강세로 다시 돌면 105달러 정도는 간다라고 감안을 하면 그거 이상 가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지수가 박스권이 되는 거죠. 이 진짜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은 이렇게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를 해줘도 관심이 있는 것은 이런 시장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하는 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화면에 보듯이 종목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도 보면 이쪽이 배터리과거든요. 배터리과도 지금 보면 에코프로 이거는 에코프로 중에 그 저기 한 것 같은데요. 에코프로 HN인가 아마 멀 겁니다. 이건 추천 의도 없어요, 여러분. 대신 이것도 내가 진단 들어갔던 주식이에요. 이거 빨간색이고 PNT서부터 장비주가 빨간색이고 여기 보면 에코앤드림 해가지고서 장비주가 빨간색이고 여기 세방전지는 여러분들한테 안 보이겠군요. 요새 세방전지가 올라가는 것도 되게 의미가 커요, 여러분. 이 세방전지라는 주식. 이거.
세방전지도 이종복이가 가끔 가다가 예전에 얘기 많이 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6월달 이전까지 그 CFD 계좌 그 저기 문제 터져가지고서 6개에서 8개 점화한가 가기 직전까지는 이쪽도 아마 내가 강조를 많이 했었던 주식일 겁니다. 근데 지금 날라간 건 이쪽이 날라가죠. 지금도 여러분 이쪽이 인공지능 로봇 자율주행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세판만 봐도 시장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 알고 C2랩이 지금은 상한가를 쳐 있기 때문에 이건 특징으로 얘기할게요. 원래는 마음이를 얘기해야 되는데 C2랩이라는 주식도 보면 이건 추천 의도가 없는 주식입니다. 오늘 지금 특징주로 상한가가 들어갔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하락 N자형으로 인포뱅크만치 그냥 다 빠져내려왔죠, 여러분. 이 C2랩이라는 주식이 어떤 주식이냐면 이 사진은 좀 거시게 해요, 여러분. 예. 나도 이렇게 난닝구 입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새벽 3시 46분에 방송하고 있는 거거든요. 새벽에 그럼 뭐 와이셔츠 입고 방송합니까? 이거 오후 3시가 아니고 새벽 3시입니다. 여기에 엔비디아의 소프트웨어 파트너사라고 하면서 이 분석 다 해줬던 주식이고 저거에 들어가는 것들이 지금 보면 이쪽에 보면 되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이종복이가 AI 관련해서 오늘 하나 여기다 넣은 게 있는데 AI 쪽은 성장성을 믿지 못하면 수익 없고 3년 연속 적자 투성이고 그죠? 근데 이종복은 성장성을 믿기 때문에 3년 연속 적자 기업이라도 여러분들한테 좋게 얘기한다라고 얘기하는 그 섹터가 AI 쪽입니다. 이쪽이 그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옥석가리라는 얘기 진짜 많이 하죠. 왜냐면은 여기에 있는 주식들 중에 대부분은 다 3년 연속 적자 기업들이에요, 여러분. 그나마 여기 보면 메커스하고 이런 쪽이 지금 실적 기반으로 돼 있죠. 내가 사이맥스도 가끔 얘기하거든요. 근데 얘는 AI 인공지능이 아니고 의료용 로봇에 들어가기 때문에 세게 못 올라가는 거고요. 이것도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 얘기가 아니에요. 메커스도 한 80% 이상 올라갔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종목마다 그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달라요. 근데 여기 보면 솔트록스하고 마인즈 랩 쪽이 빅데이터와 이런 거하고 연결되어 있죠. 삼성전자 막 이런 거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종목은 여러분들한테 죽어라고 마인즈 랩이나 솔트록스 쪽을 강조를 많이 하는 거예요. 내가 셀바스 AI를 좋게 얘기하는 거 본 적 없죠, 여러분들. 왜냐면 나는 저 셀바스 AI를 개별주 취급을 하거든요. 근데 셀바스 AI가 실적은 더 잘 나와요, 여러분. 그거 알고 가셔야 됩니다. 증자 때문에 빼버린 겁니다. 증자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별의별 주식이 다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인포뱅크도 챗봇 쪽으로 들어가요. 지난주 목요일 날 그 무슨 버전 테스트용 가장 인기 있는 게 뭐냐 하면서 랭킹 쇼에서 종목 질문 들어왔을 때 내가 챗 GPT 맞췄죠. 그 챗 GPT 관련주가 마음이 솔트록스 코난 테크놀로지 인포뱅크 같은 주식이 그쪽 관련주다라는 얘기까지 다 해줘도 저쪽을 안 보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루닛 그다음에 이 데이터 솔루션 같은 것은 클라우드과요. 이건 클라우드과형 그쪽 종목입니다. 한글과 컴퓨터, 데이터 솔루션, 엑셈 막 이런 것들. 그리고 지금 언급이 들어간 주식들은 추천 의도 없는 거고 과거형이라는 거. 왜 그럼 언급을 하느냐? 연초 주도주가 연말장으로 갈 때 휘날레를 할 가능성이 높은 거 얘기한 거 플러스 이쪽이 왜 움직임이 좋은지 설명하는 거고 이들을 여러분들한테 강조한 것은 7월 달부터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이 정도입니다. 아까 이종복이가 2시 35분쯤에 시간 카트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도 이토마토 PD 지금 설명에 빠져 아까 했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약주도 지금 보면 올릭스가 급등을 하거든요. 이름이 벌써 올라가고 싶다라고 하는 종목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지금 보면 인포뱅크처럼 쭉 빠졌다가 최근에 거래 실어놓고 20, 60 뚫으면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다 보면 지금 급등하는 주식은 저 꼭대기에 있는 쪽이 급등을 합니까? 바닥에 있는 종목이 급등을 합니까, 여러분? 죄다 바닥에 있는 주식이 급등을 하잖아요. 그다음 꼭대기에 있는 주식도 계속 올라가요. 나는 특징주로 얘기합니다. LOT 바큼, 그다음에 이오 테크닉스, 그다음에 한미 반도체, 그다음에 하나 마이크론,
그다음에 주성 엔지니어링 쪽은 반도체 쪽에서도 이쪽은 강하죠. 여기서 매수하고 싶으면 주성이를 하는 게 내 의견이고, 하나 마이크론도 이거 18,000원에서 지금 되게 많이 올라온 겁니다. 이거 따라가시면 안 돼요. 중요한 것은 반도체도 물건들은 이렇게 강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내가 여러분들한테 추천 의도로 갖고 추천한 동진이 흐르고 있어요. 원익 IP 보세요. 흐르고 있어요. 하나머트리 보세요. 흐르고 있어요. 테스 보세요. 흐르고 있어요. 보다 보면 반도체도 추세 패턴이 서로 다르죠. 이게 주도주와 순환매의 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주도주는 주성 2 정도가 조금 밀려야 되는데, 이 주성 엔지니어링도 여러분들 월요일 날 25,000원대로 오면 매수 타이밍 잡으라고 아마 얘기 들어가 있을 겁니다. 내 기억으로는. 중심이론 써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주성이는 27,500원 언저리로 가면 비중 체크하면서 가거나 기본 물량을 갖고 가는 거고, 25,000원부터 이하로 올 때는 비중을 늘리는 거고, 여기서 바로 시간 부족할 수 있으니까 포스코 쪽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포스코 퓨처를 보세요, 여러분. 중심 이론으로 완벽하게 분석해 줄게요. 지금도 이 종목은 에코프로 쪽으로 안 하고 포스코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16일 빠지고 열흘째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이클이 맞으려면 아직 6일 정도, 6일 정도는 자꾸 올라가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게 중심 이론의 기본 캔들 일수 적용법이거든요. 근데 지금 어제가 음봉 눌러버렸고 20에 붙었고 60으로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있을 때는 매수를 어떤 매수를 하라고 그랬죠, 여러분? 20을 기준으로 60까지 나눠서 분할 매수를 3분할 매수를 하라. 그리고 나서 거래가 실려서 돌면 그때 이제 세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밀리게 만약에는 뺄게요, 여러분. 그러니까 포스코 퓨처도 원래는 40만 원 초반대 풀베팅 얘기했던 주식이 48만 원까지 갔으니까 다시 40만 원대 살려고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가격을 조금 더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격을 조금 높이면 40만 원과 48만 원을 그냥 빼고 더해 갖고 50 놓고 40 놓으면 45가 중심이 되는 거죠. 45만 원에 조금, 그다음에 43만 원에 조금, 뭐 42만 원에 조금, 이렇게 하면 그게 분할 매수가 될 거 아닙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더 밀려. 그럼 더 질러버려. 그죠? 예. 그렇게 주식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식 투자를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이것도 특징입니다. 지금 얘는 그러네. 에코프로 HN 보세요. 얘는 최근에 다른 2차 전지 관련주들 올라갈 때 그냥 먼저 밀려 내려오고만 있었고, 이게 8월 초순에 이종복이가 그 패턴 갖고 얘기하면서 이게 그 저게 N자형 목표치를 준 주식이니까 따라가면 안 되고, 뭐 일양이육 종가 올인이니 장대양봉 삼분봉이니 하면서 막 포스코 퓨처하고 비교하면서 지금은 에코프로 HM보다 포스코 퓨처가 좋네 하는 그 타이밍에 얘기가 들어갔던 내용 같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거래가 터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11만 원대로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이건 긍정의 의미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라 했습니까? 이것도 거래가 터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가는 바닥권에 있고요. 근데 왜 본능적으로 거래가 터지면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21선이 위에서 지금 저항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21선이 밑으로 깔리면 이건 사자마자 먹습니다. 관심 있으면 보세요.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고요. 지금 상황은 21선이 위에서 누르고 있고 거래량이 급증하지 않으니까 이것도 거래가 터지면 11만 원대로 올라갈 수 있겠네요. 말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하는 사람은 어떤 말을 할 때 어떤 규칙이 있죠, 여러분. 여기 만약에 주린이나 이런 분들이 주식 투자로 돈을 벌고 싶으면 지금 이야기하는 말을 이해를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볼 필요 없어요. 내가 누차 얘기하지만 이종복은 되게 위험한 방송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지가 뭔데 이게 주도주고 이건 며칠 지나면 올라가네 어쩌네 이건 얼마까지 오면 풀베팅을 할 수 있네 이런 얘기를 누가 방송에서 해요?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은 없지 않나요? 뭐 이거 뭐 6개월 전에 추천해서 80% 수익이고 1년 6개월 전에 추천해서 22% 수익이고 그런 근거는 많이 보죠. 내가 1년 전으로 기준으로 하면 기본 300%짜리가 50개가 넘을 거야 아마. 그거 알고 가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추세 패턴이라는 게 지금은
가격 부담, 그다음에 위치 부담. 많이 올라오면 쉬어야 되는 거고 쉰 주식은 올라가는 거고. 근데 쉬었던 주식이 올라가고 싶었는데 해외 시장이 불안하니까 못 올라갔던 거고, 지금은 해외 시장이 저점이 확인되니까 거기서 이제 순환매가 나와서 베팅이 들어간 거고, 그러면은 지금까지 약했던 주식이 지금 세게 올라가는 종목들은 말 그대로 약했던 주식이니까 걔들을 지금 따라가면 또 물리는 거고, 그래서 차라리 물리려면 포스코에 가서 물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말을 들어보면 무슨 말이 들어갔습니까? 포스코를 지금 사서 물려라라고 얘기했어요. 차라리 추격 매수해서 물릴 바에 포스코에 물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말을 들어보면 후자죠. 그건 차선책이라는 거예요. 차선책. 그러면 최선책을 찾는 게, 최상의 선택과 최선책을 찾는 게 중요하죠. 그게 바로 추세 패턴을 읽고 주도주가 살아있을 때 순환매를 노리고 순환매가 일단락이 될 때 다시 주도주를 노려라. 그게 최상의 선택, 최선책, 최상의 선택. 차라리라는 말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차선책. 그 어떤 일반인들의 선택보다 내가 권장한 선택이 확률이 높을 때 차라리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뭐 얘기 다 끝난 거죠, 여러분. 지금 정도 얘기면 자, 지수 정리는 끝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내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렸나요? 이거 얘기 안 해드렸죠. 오늘 8월 30일이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자, ADP 비농업 취업자가 324K가 195K지 않습니까? 이게 195보다 늘어도 200보다 내려가면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근원 PC가 4.9가 3.8이지 않습니까? 이건 3.8도 높지만 어쨌든 밀려 내려와요. 근데 GDP가 실질 GDP가 이건 잠정이라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조금 뒤에 나오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2.0이 어쨌든 좌우단간 2.4로 나오죠. 이래서 혼조가 나올 거라고 한 거고. 자, 그 다음 이것은 PC 오리지널 파웰 연준 의장이 가장 강조를 많이 한, 이것이 이때로 떨어지면 좋겠는데 지금 보다시피 지난번이 너무 급격히 떨어졌어요. 3.0으로 떨어졌다가 3.3으로 예측이 돼 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근원 PC가 4.1이 4.2가 돼 있고요. 이쪽은 전체적으로 이전치보다 높게 나오죠. 이게 하락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하는 거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나 이런 것들이, 이것도 지금 보면 실업수당은 높아지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안 좋은 게 이 실업수당으로 다시 조금 꼬리를 달아줄 수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가장 메인 이벤트는 금요일 날 나올 고용 지표입니다. 거기에 실업률, 그건 내가 미스터 진단에서 실시간으로 케어를 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수 전략에 요 지수 때 여러분들 잘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목요일을 기준으로는 일단락 될 확률이 높고요. 순환매는 일단락 쪽으로 보시는 게 좋을 거고, 다시 배터리, 그 다음에 반도체 주도주 위주의 시장으로 다시 또 시장이 움직일 확률이 높은 것까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까지 느낌 상황 이해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종복이가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 하고 싶은 얘기 하나 보여주겠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수익률에 저기 하지 말고 누차 얘기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한 글을 잘 보세요, 여러분. 글을. 주성이 보면 허구한 날 25,000원 이하에서 매수하라는 얘기 여러분들한테 진짜 자주 보여줬고, 어제도 25,000원 이하로 밀려 내려왔어요. 분명히 그렇게 돼 있죠, 여러분. 그리고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어제 LNF하고 코인테크가 보면 LNF는 8월 9일 얘기입니다, 여러분. 8월 9일. 그리고 적산병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따라가면 안 돼요. LNF를 보시면 20만 원 언저리는 장기 투자로 무조건 매수에 손절 매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목표가가
28만 원인데 26만 원부터 분할 매도. 이렇게 야간 강연 방송에서 해줬던 종목이고 여러분들한테 이걸 설명은 안 했어도 이 화면은 계속 보여드렸었을 겁니다. 코인테크도 마찬가지예요. 33,000원, 32,000원에 무조건 매수, 적극 매수. 지금 저 주식이 지금 37,000원대까지 올라가 있으니까 따라가면 안 되죠. 이게 과거형, 여러분.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자율주행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기 보면 팅쿠웨어하고 인포뱅크가 있거든요. 인포뱅크 보면 4개월 동안 4,000원 뺐어요. 이걸 망했다라고 표현 쓴 인사가 있었습니다만 4개월 동안 4,000원을 뺐는데 하루에 2,000원을 올렸다고 하면서 이건 7월 10일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흘러내린 주식은 절대 손실 안 남. 이런 식으로 야간 방송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MK전자도 이평선 밀집 구간에 13,500원까지는 흐를 수는 있어도 한 방에 올라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줬으면 이 주식들이 밀려 내려올 때마다 어떻게 했으면 됐죠, 여러분? 어떻게 했으면 분할 매수했으면 다 대박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마음이 쪽으로 가겠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23,000원 플러스 마이너스 장기로 무조건 35,000원 넘는 신고가 나온다고 봄. 이 정도면 이거 안 사면 이상한 거죠. 이 정도면. 보셨습니까? 그다음에 로보티즈 쪽입니다. 장기로 무조건 신고가 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누차 얘기지만 여러분들 야간 강연 방송은 자주 이렇게 올라가서 여러분들도 듣고자 한다면 누구나 다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대놓고 얘기하는 거고 이건 과거형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여러분들은 인포뱅크를 보고 있을 때 인포뱅크가 이렇게 움직일 때 아까도 얘기했듯이 유비벨룩스는 이미 날라갔고요. 그 다음에 팅크웨어도 오늘 갑자기 날라갔지 않습니까? 보세요, 여러분. 아까 인포뱅크 아침에 날라갔을 때 팅크웨어라도 따라갔으면 이것도 한 10% 나오죠, 여러분. 왜 이종복이가 인포뱅크 저주받았다라고 하면서도 종종 자주 얘기했는지 이제 오십니까? 느낌이? 자율주행은 다 신고가를 가고 있었어요. 자율주행은. 그리고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단 말입니다. 유비벨룩스 날라가죠. 팅크웨어 바닥치고 올라가죠. 아, 그러면 인포뱅크 안 사면 주식하는 사람입니까? 얘는 챗 GPT까지 있는데. 그래서 긍정으로 얘기했던 건데 거래량이 없어서 세게 얘기를 안 했을 뿐 여러분들한테 여기까지 얘기가 들어가는 거고 자 시간이 조금 더 남아있으니까 자 이게 아쉽지만 이게 저 위에서 와가지고 이걸 내가 왜 이걸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마음이로 가가지고 화면만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토마토 분들 기준과 원칙이 일정하면 주식 이렇게 쉽습니다. 이 마음이 5월 19일 날 두 다리 쭉 뻗고 자도 된다 하면서 3분기에 신고가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마음이. 보이시죠? 7월 8일 날도 마음이 3분기에는 그냥 위로 솟을 수 있다라고 하고 눈 딱 감고 가라고 하고 있는 장면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이종복이가 마음이를 여러분들한테 자주 얘기해 줬단 얘기고 여기가 마음이하고 로보티즈 얘기할 때 여기가 8월 11일입니다. 미스터 진단입니다. 그 사람의 특징 파악을 해서 상대방을 이용하라고 하면서 나처럼 성장성을 중시 여기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이걸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지 실적을 중시 여기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이건 그렇게 좋은 소리 안 한다는 얘기를 방송에서 하고 있는 장면이고 내가 내 입으로 여러분들한테 나는 여러분들한테 각인시킨다라고 표현을 썼죠 여러분 그러니까 저 마음이가 올라갈 때 이렇게 예민하게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고 3년 연속 적자 기업을 좋게 추천하냐 하는 지나가는 자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실적이 없는 거 알고 성장성을 보고 향후 미래 산업의 중심이 될 걸 인정하고 좋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것까지도 이렇게 말로 하는 겁니다. 기준과 원칙이 일정하면 주식으로 반드시 성공한다라는 말 좀 느낌이 오십니까? 그리고 8월 28일 날 박스로 두고 25,000원 이하에 있을 때는 한번 매수 한번 노리고 이게 그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8월 28일 방송이에요. 그 다음에 인포뱅크 8월 29일 날 조금 빨리 이야기하는 걸 알면서도
지수가 조금이라도 반등을 주려고 하면 위로 팍 쏜다라고 하면서 내가 내 입으로 인포뱅크 내가 긍정으로 얘기하는 주식인데 못 올라간 주식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전문가의 사명감 운운하는 이유 알겠습니까? 8월 28일 주성 엔지니어링 다시 밀릴 때 27,500원 주고 다시 밀릴 때 오늘도 주성이는 좀 밀리는데 25,000원 이하에서 23,500원 언저리 정도는 저점을 노리는 것이다라고 이 마켓텐이 아니고 이건 미스터 마켓인가요? 10시 45분으로 할게요, 여러분. 10시 45분 방송에서 대놓고 얘기하고 있는 장면들을 여러분들이 봐야 되고 마지막입니다. 주식시장 반등 주도주 양호 순환매 8월 14일 미스터 마켓 2시 방송에서 8월 21일 타이밍을 기준으로 내가 온라인 강좌를 하는 타이밍서부터 반등을 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기가 막히죠? 오늘 썸네일은 포스코 퓨처 저점 매수 가격은 해갖고 물음표 딱 치고 이 토마토가 하고 싶은 얘기 쓰면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아차, 그리고 종목 추천에 관한 얘기 하나만 해줄게요. 유별나게 8월 10일 야간 강연 방송은 종목이 많은 걸 여러분들이 볼 겁니다. 이것도 내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보다 보면 8월 초순에 장 밀릴 때 미스터 진단에서 여러분들한테 이종복이가 준 전략을 보면 8월 4일 미스터 진단 전략이에요, 여러분. 8월 CPI 타이밍부터 좋은 종목 많아질 것이라고 이야기가 들어가 있죠. 내가 야간 강연 방송을 하면 보통 7종목에서 10종목의 주도주를 추천하거든요. 그 종목이 많아진다 그러면 곱하기 2 하면 되는 거예요. 진짜 널리고 널린 게 종목입니다. 종목이가 아니고 나는 한 명이고 종목 반드시 주도주를 해야 되고요. 이번 주 금요일 날 미국의 고용이 여러분들한테 놓여진 마지막 변곡점일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만 여러분들이 잘 하면 되는데 그쪽에서 만약에 장이 밀릴 때는 반드시 기필코 주도주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일하고 모레까지는 순환매를 조금 더 이어서 가셔도 돼요, 여러분. 내가 강조하는 그 반도체, 인공지능, 로봇서부터 이쪽을 하루 이틀 정도는 조금 더 반등을 노려도 되는데 고용 지표 나오는 그 타이밍에 미스터 진단을 보시면 아마 간단하게 해결될 건데도 굳이 여기서 시간 투자를 또 하네요, 여러분. 시간도 없어 죽겠는데. 그렇죠, 여러분? 이 정도면 여러분들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반도체 아니. 아까 세방전지 요거는 특징주입니다. 특징주 보세요, 여러분. 세방전지라는 주식도 올라갈 때 보면 이틀 만에 그냥 날아가죠, 여러분. 보이시죠, 여러분? 이게 주식이라는 거예요, 이런 게. 그러니까 바닥에 있는 주식이라는 거예요. 바닥에 있는 주식. 내가 비록 좋게 얘기해서 안 올라가고 있지만 신흥이도 비슷한 위치지 않습니까? 바닥에 있는 주식들이 아직도 여러분들한테는 순환매로 유리하고 포스코 퓨처는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갖고 3분할 매수하면 아마 수익 날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마무리 들어가야 되겠죠? 믿거나 말거나인데 아니다. 이건 진짜 내가 오늘 예전에 비해서 텐션이 좀 떨어진 것은 오늘은 좀 종목이 많이 올라가서 좋아 보이죠. 그 확대 실태니까. 내가 오늘 우리 저 손자가 아니고 손녀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손자가 한 명이 있고 이도 내 손자 내 아들이라고 할 뻔했네. 아마 오늘 아기가 태어났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은 내 아들로 생각할 것 같은데 손자 내 아들내미가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동생이 오늘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급적이면 좋은 기운으로 여러분들한테 진짜 여러 가지 얘기를 해드렸던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한테 긍정으로 작용하려면 반드시 추격 매수를 하지 않아야 된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성격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그쪽은 그쪽이고 이쪽은 이쪽이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오늘 내 손녀가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오늘 좀 차분하게 가려고 했는데 시장이 나를 가만히 두지 않네요. 벌써 손녀가 2 명이에요. 내 아들내미가 아이고 우리 아들내미 얘기를 너무 오래 하는데.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나의 방송을 듣는 분들이요. 투자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좋은 기운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종복입니다. 하면 끊으세요. 자, 고맙습니다. 이종복입니다.